21세기는 성을 쌓는 자의 것이 아닌 길을 닦는 자의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야말로 21세기 신인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 수천 킬로를 건너간 아주 작고 느린 동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누에의 이야기인데요. 동서양의 문물 교류의 장이었던 실크로드, 서양으로 건너간 가장 대표적인 교역품이 바로 비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단은 누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에는 작고 느린 동물이긴 하지만 진정한 문명의 개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누에의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촌 원정대 별별박물관, 이번 여행은 충청북도 청원군 한국잠사박물관으로 떠났습니다. 한 마리의 나방이 되기 전까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누에가 만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문명의 다리를 놓아주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체온을 따뜻하게 지켜준 누에의 삶, 그 흥미로운 여행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자, 누에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잠사박물관, 얼핏 들어서는 무슨 박물관인지 조금 의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잠사박물관은요, 1995년에 개관을 해서 이 신건물로는 2004년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일단 잠사의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 양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제사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생태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누에 생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실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와, 누에에 관한 박물관이라 조금 새롭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은 1층이나 2층이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시들을 볼 수가 있나요? 1층에는 기획전시관과 잠상미래관이 있어서 우리 잠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획전시관에는 우리 그동안 잠사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그런 기증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역사문화관이라고 해서 과거에 양잠업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잠업의 역사에 대해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잠사박물관이요, 이곳에 그 설립이 되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해요. 잠사박물관은요, 이 지역에서 옛날에 누에를 많이 쳤던 지역이고, 그리고 뽕나무도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자체가 옛날에는 양잠업을 많이 하던 그런 동네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이라던가 이런 경기도 쪽,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이나 이렇게 밑에 지방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기획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양잠으로 생산된 다양한 실크류뿐 아니라 1970년대에 양잠업을 권장했던 각종 책자와 재배 방법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물 하나하나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뽕나무 밭 많은 곳에 자랐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자랐을 때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도 모르고 우리 옷이 어떻게, 그 실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는데요.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잠사박물관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적인 장소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누에고치가 정말 자라서 그 제품까지 만들어진 전시장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놀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 누에고치로 그 여러 가지로 이용되는 거, 그 제품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의 그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2층이에요. 이곳은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나요? 여기는 역사문화관으로요, 잠업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이제 누에의 생태에 대해서, 그리고 양잠 도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도구들이 이용되어졌나, 그리고 이제 직조 방법이라던가 제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잠사업이 한당곡이라는 고서에 보면 당군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와, 당군 시대 때면은 거의
초창기, 네. 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온 문화네요. 그런데 지금 제 뒤로 한번 슬쩍 보이시죠? 네. 옛날 궁중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침잠례라고 써 있는데 침잠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왕후 침잠례는요,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던 행사인데, 옛날에 궁전에서 왕비님께서 직접 뇌를 치시는 그런 시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양잠을 권장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누에 농사가 풍년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기원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누에의 애벌레는 모두 4번 탈피를 하게 되는데 한 번 탈피를 할 때마다 1령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다 큰 성체는 갓 부화했을 때보다 무려 10,000배나 커진다고 하네요. 전시실은 이처럼 누에의 신비한 삶을 알기 쉽게 조명했을 뿐 아니라 누에가 고치를 치던 과정에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들도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요, 이제 누에가 고치가 되고 이제 다시 실로 생산이 되는 과정의 모습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누에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누에를 치고 생산하는 곳은 많은데 실을 이제 얻어내고 이제 그 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기능성 양잠 산물들이나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잠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잠의 또 다른 모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에가 고치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다시 실을 뽑는 것이 결국 양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 뽑는 도구들과 방직 기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 뽑는 과정을 제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사 과정을 통해 아름답고 고운 비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럽죠? 네, 누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누에의 미래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누에가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에 하면 비단, 옷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누에 제품으로는 요새 누에 실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염색약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크 제품으로 비누를 만들고 그리고 치약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에 자체를 동결 건조를 시켜서 가루를 내서 환을 지어서 드신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좋다고 지금 기능성 인증을 받아서 그런 제품들로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고막이라던가 그리고 수술용 실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잠업의 재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실크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될 만큼 각종 화장품, 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까지 정말 알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이곳은요, 쑥 둘러봐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공장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체험학습장에는 옛날에 제사 공장에서 사용됐던 제사 기계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를 삶는다던가 이제 실을 푸르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 전시해서 제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양잠이 시작돼 줄곧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다고 합니다. 근대화로 접어들면서 잠업 증산시책을 시행해 효도 수출 산업으로도 꼽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 중국 경제개방과 함께 점차 힘을 잃고 이제는 제사 공장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명주실을 만져보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질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감촉이 너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누에로 만든 명주실 어떤 점이 좀 좋은 건가요? 특징이 있다면? 누에가 뽑아낸 명주실이 만져보셨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질기거든요. 그래서 고급 원단의 재료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누에 실을 가지고 수술용 실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 피부에 자극
자극을 전혀 주지 않고 굉장히 적합한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누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박물관 옆 생태학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요, 한마디로 뽕밭입니다. 원래 누에는 뽕잎을 갉아먹던 해충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누에로부터 고치를 발견하고 직접 사육하게 되면서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지금 제 앞에는요, 이런 누에가 와, 정말 수십 마리가 있어요. 자,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누에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누에 생태 체험학습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얼핏 보기에도요, 누에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예요. 지금 몇 마리나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육되고 있는 누에 수는 수천 마리 정도는 되고요. 보통 지금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가 누에 사육철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으로 길러서 관람용으로 키우는 누에고요. 원래 봄, 가을로 누에를 치는데 그 시기에는 열장이라고 해서 누에 한 20만 마리 정도 와. 키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20만 마리요? 네. 이야,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이 누에가요, 지금은 누에로 있지만 이렇게 씨를 뽑기까지의 과정이 좀 길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떠한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누에는 알에서 깨어나서 1년부터 5년까지 자라는데요. 1년부터 5년까지 자라는데 25일 걸리고, 그리고 이제 오령에서 익은 누에가 되면 씨를 뽑기 시작하는데 그 씨를 가지고 고치를 지어요. 그래서 고치 짓는데 3일 걸리고, 그리고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탈피를 하고 나방이 되어서 나오기까지는 12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한 40여일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에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누에의 과거도 봤고요, 현재도 봤고요, 미래도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누에에 관한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누에가 이제 누에 똥도 약재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 약재가 우리 피부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에 똥을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누에 고치를 염색을 해서 예쁜 꽃 목걸이를 만드는 이런 체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는 그 체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누에 박물관도 보고 또 누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곳에선 또 아이들이 누에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나 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에 생태, 누에 테마로 한 생태 과학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에가 알에서부터 깨어나서 나방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그 과정 중에 누에 고치가 완성이 되죠.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공예 목걸이 체험을 만드는 고치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누에는 똥을 이용해서, 누에 똥을 이용해서 아토피에 좋은 천연 아토피 비누를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네. 저는요, 누에 씨를 뽑아가지고 그냥 예쁜 비단을 만드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 피부에도 좋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 하다못해 이 누에 고치를 이용해가지고 얼굴에 각질 제거나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실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역사를 배웠으니까 체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저도 지금부터 누에에 관한 여러 가지 공예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누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에 고치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치란 누에가 다 큰 애벌레가 된 후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 만든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이 고치를 예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 짜잔! 번데기 번데기, 다들 드셔보셨죠? 이게 바로 그 번데기입니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 줄만 끼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누에 꽃이 활짝 폈어요. 자, 다음 체험은 천연 비누 만들기. 지금 넣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잠사가루 누에 똥이라고 합니다. 누에 똥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감사가루를 베이스 녹인데 많이 넣었어요. 여기다 이미 넣었고. 여러분들 그 맛이 궁금하시죠? 냄새 날 것 같다는 우리 친구들
진한 녹차 맛도 나고요. 약간 씁쓸한 나무의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여러 방울 넣을게요. 괜찮네요. 네, 이따가 비누 나누는 누에의 똥가루인 잠사를 이용해 만든 천연 누에 비누는요, 피부, 특히 아토피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틀에 붓고 굳으면 비누 만들기 완성! 짜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보셨나요? 칼라누에! 아니, 저는 하얀 색깔 누에만 봤는데요. 이렇게 또 파란 색깔 누에를 보니까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아, 신기하고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TV 영상으로 볼 때는 징그러웠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귀여워요. 천연 색소가 들어간 뽕잎 사료를 먹으면 이렇게 개성 만점의 칼라누에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만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손에 누에 좀 징그럽지 않아요? 만져보니까 어때요? 아까 영상으로 볼 때는요 무척 징그러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뭐 같아요? 지렁이. 이건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인데요. 그 작은 누에 한 마리가 만든 고치는 무려 길이가 1,500m라고 하니 그냥 입이 쫙 벌어집니다. 또 한켠에선 누에의 일생을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모두들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누에한테 소원을 말하면요, 이 소원이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 소원은요, 소원을 적어 누에 고치 속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건 또 무조건 빠지면 안 되겠죠. 다들 열심히 정성스럽게 소원을 적더라고요. 전 무슨 소원 빌었냐고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누에님. 짜잔, 저 누에가요 제 소원을 쏙 하고 가져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꼭 누에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소원나무에 고이 정성스럽게 매달았습니다. 누에야, 누에야, 내 소원 먹고 자라서 꼭 소원을 이루어주렴. 원래 누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누에 역사도 알고 누에 이제 만들기 체험도 하고 하니까 되게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학교에서 배울 땐 추상적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누에의 한 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에야말로 진정한 작은 거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과 40일.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유익함을 남겨주고 떠나는데요. 우리는 누에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걸 주고 떠나는 아름다운 누에의 이야기였습니다. 꿈틀꿈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누에일진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밝혀준 파수꾼이자 또 문화의 개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누에와 함께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누에에 대한 고마움과 또 누에와 함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 그리고 이제는 전통을 넘어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양잠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좀 더 공감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한국잠사박물관 어떠실까요?